안녕하세요. 사랑꽃지미입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인스타그램 왜 그러죠? 얘가 패드가 좀 있나 본데 잠깐만요. 네, 닫기 눌렀고요. 아이고, 오늘 인스타가 됐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합니다. 네, 러브스타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제가 패드가 이게 업데이트 사인이 뜨면서 새새 뭐 이상하게 많이 만들어졌네요. 해피데이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SSOK님한테 인사했나요? 제가? 네. 오, 이 아이가 왜 이럴까요? 네, 방송 중. 네, 봅시다. 어디 봅시다.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맞죠? 잠깐 기다려봐요. 지금 뭐 어찌나 만나 지금 인스타가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요. 네. 왜 이럴까요, 오늘? 이게 됐나요? 동영상을 재생하는 좀 문제가 일어났대요. 지금 패드가 좀 문제여가지고, 패드를 다시 좀 잡고 있습니다. 와우. 오늘 패드가 왜 그럴까요? 패드를 껐다 끌까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 바빴어요. 아침에 초등 월별 다이어리 우리 알림장 학급 알림장을 조금 지금 5학년 되는 우리 효진쌤이 아이가 5학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1학년 때부터 아이들 그 알림장 노트를 다 이렇게 모아 놓으셨대요. 그래서 작년에 그 자료를 보면 3월, 4월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로 되게 귀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그걸 라방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3월 10일 출국이어가지고 이제 Q&A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회의도 좀 할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그 유튜브 멤버들 위한 강의를 좀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갈까 하다가 라방을 하나 하고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걸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네. 이게 너무 옛날 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나 봐요. 문제가 있다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하고요. 어쩌면 패드 없이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패드 없이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업데이트가 아이패드 앱스토어로 다시 만들고 일단 하면서 할게요. 네, DNSWKS님, 업데이트 되네요. 네.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군요. 이거를 또 제가 그러면 이게 아마 아들 이름으로 되었었나 봐요. 그럼 이거 내가 로그인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돼요. 뭐 그냥 합시다. 해보는 대로 한번 해보고요. 요즘은 뭐 이런 거는 뭐 안 된대요. 없이 합시다. 나미나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게 오늘 패드를 집에 가져가서 업데이트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네요. 하이 러브라이프님, 예비 초5 영수 학원을 매일 가는 곳을 50분씩 매일 수업이 나을까요? 주 몇 회로 90분이나 좀 집중적으로 길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비학군지라 비교군과 선택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당연히 이제 5학년 되면 한번 갔을 때 적어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엉덩이 힘도 키우고 또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실력을 많이 키워야 돼요. 이렇게
50분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도 더 걸릴 거고, 앉아서 뭐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또 지난번에 배운 거 하고 실제 수업하는 시간이 30분 되기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답이 되었나요? 네. 오늘은 패드가 없어서 난감한데요. 예, 뭐 그냥 합시다. 예, 아니면 아닌 대로 할 수도 있어야죠. 보라쌤 들어오셨어요. 네, 잘 지내죠? 네. 합시다. 스노우님이 올해 중2 딸, 초3 아들, 지방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학원 알아보려니 동네도 모르고 막막합니다. 팁을 부탁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사를 하고 지역에 맘카페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발품을 팔아서 오늘은 수학학원을 다녀보겠다, 내일은 영어학원을 다녀보겠다, 이래서 먼저 시장 조사를 하세요. 엄마가 전화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부탁대고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예약을 잡고 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고 몇 개 복수의 학원을 이제 예비 학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이랑 가서 아이가 입학 테스트도 하고 아이 마음에 들고, 근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되게 위해서, 우리 아이의 실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분인가, 우리 아이하고 잘 맞는가. 잘 맞는다는 거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2는 아무래도 이제 예민해지고 또 낯선 데 가서 힘드니까 굉장히 아이를 막 윽박지르거나 그러는 선생님 말고 아이한테 잘 달래서 해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만나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학교 내신을 연구를 많이 한 선생님을 고르셔야 돼요. 예, 초3은 아직 어리니까 오히려 조금 쉽게 재미있게 하지만 거의 매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적어도 수학이라면 주 3회 정도, 영어도 주 3회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게 얘가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 외지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응을 잘해요. 예, 오히려 어른이 어렵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많은 그런 지식들, 경험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갖고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들은 적응을 잘할 것이다. 예, 엄마가 오히려 마음 편하게 먹어라. 스노우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또 지금 제가 열악한 환경에서 합니다. 패드가 없이 핸드폰을 살금살금 내려가면서, 이게 또 잘못 누르면 얘가 막 날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거 할 때 막 약간 막 가슴이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보다 손을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자, 넘어가 볼게요. ALAHTK님, 제가 아는 아이디네요. 중3 되는 여학생, 3-1 센을 마무리하고 3-2는 기본하고 공통수학 1, 개념원리, RPM 하고 있다. 일반고 고등 올라가기 전까지 선행 심화를 어느 정도 준비할까요? 글쎄, 이 학생한테 선행을 정해주는 것보다, 지금 3학년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쌩까지만 했으니까 오히려 심화가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 포인트는 얘가 3학년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90점 이상을 만들 수 있느냐가 1차 목표예요. 얘는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하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선행을 빼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자기학년 내신 관리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내신을 뭐 한 1시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선행학습을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 그런 수학학원 시스템에서 차분하게 가야지 얘한테 너는 입학 전까지 얼마를 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기준은 없어요. 근데 뭐는 중요하냐?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해. 내가 공부했어. 근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네. 약간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운 거, 왜냐면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자기 학년 또래 이상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기초가 단단해야 되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공부를 잘하지. 무턱대고 의무, 노동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1품은 내신 때 풀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하면 되고 내신과 선행을 공동으로 같이 나가는데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선행하고 가도 내신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수능에서 미적분을 받기 때문에 이과는 이게 선행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입시가 많이 바뀌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따박따박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러브님 초5 아이가 7살부터 장원 한자를 했대요. 7살부터 6년을 했네. 방과후 한자 2년 한 아이와 급수가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급수 미주니까 지금은 더 빠른 아이도 있어요. 초1 되는 둘째는 어떻게 한자 공부시키는 게 나을까요? 자, 러브님. 한자를 공부하는 뜻은 우리가 뜻 글자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글에 학문적 용어라든가 어려운 용어는 다 한자 표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학교도 이건 한자어란 말이지. 근데 너무 어려워. 막 탐독, 탐침 이런 것들 다 한자어고 용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거는 급수를 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자 급수는 어디에도 쓸 일이 거의 없어. 뭐에 쓸 거야, 급수를 갖다가? 오히려 그거보다 글자를 이해하고 이게 한글을 쓸 때 고급 한국어로 넘어갈 때 얼마나 얘가 문해력에 관계가 있느냐거든. 그래서 나는 굳이 이거를 얘가 재미있게 했다면 난 그것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급수가 뭐가 중요해? 급수가 뭐 공인성적도 아니고 그게 뭐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급수를 땄다고 얘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즐겁게 그냥 공부한 거로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엄마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자격증, 뭐 주산 자격증,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네, 어서 오십시오. 알겠죠? 네. 급수는 어떤 걸 뜻하냐면 내가 만일에 토플 시험을 봤어. 120점이야. 내가 처음에 120점 만점에서 60점을 땄어. 그러면 다음에 리스타트 할 때 그 시험에 관련된 공부를 다시 했을 때 60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출발점이 돼. 다시 출발한 점. 그리고 그걸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근데 한자 급수를 어디에 쓸 거냐고 우리가. 아무 데도 쓸 게 없어. 근데 한자는 잘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고급 한국어의 기본이니까. 러브님 답변 감사합니다. 레몬님 코치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랬어요?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네. 자, SSOK님이 예비 초3 수학학원 이제 3학년 되는 애야. 수학학원의 교과 수학을 주 2에 1회는 1시간 30분. 주 2회 수업은 한 번 가서 1시간 30분 하는 거고 90분. 1회는 또 한 번 가는 거 3시간을 한다고 한다. 시간이 어떤가요? 3시간 수업이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사고력 수학을 2년 했는데 1년을 더 할까요? 3학년이 됐어.
근데 보통은 3시간 하더라도 주 2회는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번 수업을 한다고? 아니 애가 1학년 3학년인데 수학을 일주일에 한 번 학원 수업 가지고는 수학의 그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2번 가는 게 낫고 2번 가서 90분 하고 집에 와서 복습하고 숙제하고 이게 더 나아요. 한 번 하는 거는 조금 얘한테, 그리고 아직 좀 학년이 좀 어리고, 그리고 사고력을 지금 2년 했잖아. 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ALAH님이 코치님 답변 감사. 오늘 코디가 너무 분위기 있어요. 분위기 있지. 얘는 모직으로 된 사실은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내가 약간 그 롱코트처럼 입었어요. 예, 롱코트. 내가 좀 보여줄까? 잠깐 짜르륵 한번 보여줄게. 보이니? 보이니? 요 단추 보여요? 이렇게 된 거야. 되게 예쁘지? 예. 그래서 요런 옷을 예전에 제가 이 집에서 하나 사놓은 게 이게 샘플이거든. 샀는데 또 하나 있어갖고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이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 샀는데 오늘 처음 입었는데 조금 커.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졌어요. 낙낙한데 오랜만에 맨날 니트 입고 그 다음에 뭐 맨투맨 이런 거 입다가 오랜만에 또 모직을 입으니까 약간 그 뭔가 정장의 분위기, 공손해지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돼서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네. 자, 볼까? 예, SU, 예, 서플님이, 안녕하세요. 임수필님인가 보다. 그치? 다가오는 설 연휴 편안하게 보내세요. 에이구, 감사합니다. 설날 떡국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정육점에서 요즘은 사골국물을 만들어 팔아요. 예, 그거 하나 사놨고, 또 우리 그 대치동 미도상가에 그 되게 식혜 잘 만드시는 분 할머니 계시거든요. 그분이 만두도 이렇게 빚어서 꽝꽝 얼려서 팔아요. 예, 그것도 좀 사놔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먹자. 이번은 제가 3월에 출국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오손도손 뭐 떡국 먹고 놀죠 뭐. 근데 뭐 한 끼만 먹어야지 그거. 예. 뭐 탄수화물 덩어리기도 하고. 주 3회 수업인데 주 2회로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주 3회 수업인데 주 2회. 그러면 다시 한번. 주 2회는 그러면 그러니까 90분씩 3회를 3시간씩 2번 한다고요? 그거라고요? 예,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근데 주 1회 가는 건 아니고 주 1회 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 예. 연수님이시겠지? 윤수 있겠다. 그쵸? 윤수님이 귀걸이도 예뻐요. 귀걸이 뭐였지? 네. 귀엽죠? 디자인 세련되고 예뻐요. 안경테도 무드 있어요. 얘는 일본에서 그 가네코 안경이라고 되게 이렇게 명품 안경인데 약간 이렇게 얼룩얼룩 모양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남편을 사준 건데 남편이 이 안경테를 안 써서 제가 렌즈를 바꿔서 제 거를 썼어요. 내가 쓰겠다. 좋은 안경이거든. 내가 쓰겠다. 네, 어서 오세요. 달콤지님이 올해 2학년 남아 스스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억지로 사고력 수학 레테를 보고 시험을 못 친 거예요. 중간 정도 레벨로 자기 제일 잘하는 아이인데 그러고는 안 가려고 합니다. 사고력 수학이 필수일까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많이 그러는데 이거를 약간 뭐 올림픽 게임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이거든요. 나는 얘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자신감이 뿜뿜했는데 자기가 어떤 벽에 부딪혔어. 그거를 이겨내는 기회를 줘야지. 네.
내가 그러면 자신감이 뿜뿜했는데 내가 그냥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운이 없다 이런 거를 그걸 포기하나?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응. 그러지 말고 야 처음 시험이라서 그렇지. 거기 재밌대. 공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으쌰으쌰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보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 내. 쇼크를 줘. 예. 그래서 실제 수업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 예. 그래서 그리고 자기는 제일 잘하는 아이라는 거는 좀 겸손해져야 돼. 물론 아기가 아주 어리니까 뭐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주들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많이 깨지면서 인간이 돼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애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나는 보냈으면 좋겠다. 재밌잖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우리 아들도 좀 그랬어. 막 세상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힘들어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타고난 애들은 그걸 인정하면 돼.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엄마가 하는 일이야.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달콤지님이 더욱 보내야겠다고. 그래. 꼬셔서 한번 가보라 그래. 그니까 뭐 그리고 지가 무슨 뭐 제일 잘났어. 세상에 잘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게 좋아.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평범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탁월한 아이로 키웠다. 이게 더 낫잖아. 내가 너무 정말 위대한 아이를 낳았어. 엄마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걔는 국가적으로 키워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애를 낳진 않았잖아. 그치? 자, 여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진학 시 여고랑 남녀공학이랑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는 여고에 가고 싶어요. 일단은 학교는 배정이 돼봐야 되는 거고, 예, 뭐 서울이라면 일반고는 추첨이 돼야 돼. 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있겠지. 여고를 갖고 싶다.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여고가 남자 학교보다는 문과 비중이 더 많고 또 여자 사이의 그 감정 그런 거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실제 여고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여학생들은 약간 보이시한 여학생들이 훨씬 인기 많아요. 네, 근데 막 말이라든가 행동에 상처받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힘들 수 있고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내신을 깔아주느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내가 내신 따기가 쉽다. 그러니까 남자 엄마들은 우리 애가 내신을 깔아준 애가 될까봐 걱정하는 면도 있고 또 남녀 가서 연애할까봐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르잖아. 근데 딸이 원하는 데 가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움직여야지. 근데 한 번은 얘기는 해봐야지. 왜 여고가 좋아? 아니면 우리 학교에 A, B, C, D 뭐 고등학교가 있어. 그럼 그 학교를 한번 가보든가, 그 학교에 입결을 보든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든가 하는 봐야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는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냐면 그 학교에 내신 문제를 구해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학교를 지원을 해. 네. 아무리 뭐 내가 뭐 여고가 좋은데 그 여고가 굉장히 빡세. 너무너무 잘해. 내가 실력이 안 돼. 가면 안 돼. 내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상위권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좀 더 전략적이다. 전략적. 맞아요. 평범 자체인데 제가 봐도. 그리고 그런 마음 먹는 게 편해. 내가 내 자식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야지 내 자식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막 그 위인을 낳은 뭐 그런 엄마도 아니고 그렇게 키울 수도 없는데 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키워도 상관이 없다. 뭐라 복잡하게 생각해. 그리고 애들은 계속 변해. 예. 고등 내신 미리 풀어보기 꿀팁이네요. 대치동은 그렇게 해. 뭐가 중요해요 어느 학교가. 그래서 시험지를 미리 구해서 다 풀어보는 거야. 만만한 데 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 휘문도 다 미달이 났잖아. 엄마들이 내신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휘문이 내신을 쉽게 내야지. 뭐 이렇게 어렵게 내? 네, 그럴 필요 없잖아.
근데 올해 입시도 휘문이 되게 좋았다고 서울대 의대를 5명 보내기도 했고 서울대도 많이 보냈어. 근데 그거는 이번 졸업생들 성과지. 이제 앞으로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미달됐고 올해도 미달된 애들이 왔다고. 그러면 이미 입학하는 애들 수준이 약간 떨어진 상태로 왔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휘문은 아마 학교가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미달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 그건 학교한테 손해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든 가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뭐해. 우리 애랑 관계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초3? 공부 욕심이 많고 잘한다. 시험 문제 한 개라도 틀리면 그걸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될 때까지 재시험을 친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어렵다. 본인 스스로? 장점이지. 장점이지.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뭐 98점이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는 다 알고 싶을 거야. 근데 초3은 그렇게 학습량이 많거나 난이도가 높진 않아. 근데 얘는 뭔가 내가 노력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근성이 있다는 거지.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예. 냅둬요 그냥. 예, 냅둬. 그리고 너무 반응하지 마.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걸 다 풀어. 근데 얘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 난 그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예뻐요. 장점이야. 엄마가 네가 그거 하는 시간에 더 진도를 빼라 이러면 엄마가 나쁜 거야. 그냥 쭉쭉. 그리고 이게 밑바닥에 계속 쌓이면 가속이 붙어.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뭐 잠깐 빨리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괜찮다. 근사한 애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예. 냅둬 그냥 모른 척해. 너무 들여다보지 마. 혼자 난리를 치던 말던. 그러더니 뭐 중요해 그까짓 게. 야호님, 초 2학년 4학년 대형 어학원을 다녀. 영어 도서관에서 다독으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집에서 숙제 외엔 책을 안 읽고 학원책 외엔 쉬운 책도 수월하게 못 읽더라요. 집에서 리딩 챙기기 힘들어요. 아니 영어를 책만 많이 읽어서 뭐 할 건데. 그래도 어학원에서 말하고 듣고 쓰고 이거 할 줄 알아야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다 할 줄 알아야지. 그래머, 보캐블러리까지. 그치? 오히려 그러지 말고 얘가 책을 읽다 못 읽다 하지 말고 어학원에서 배워온 거를 집에서 복습을 하는지 그걸 한번 볼래요? 예. 그리고 혹시 어학원 교재를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히려 수업에 더 충실해 줬으면 좋겠어. 예복습을 더 철저히 시켜라. 예. 그리고 뭐 읽기 레벨이 뭐가 중요하고 얘가 책을 많이 읽는다 뭐 많이 읽고 적게 읽을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내가 막 너무 정독을 과하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하는 거 열심히 해라. 열심히. 저도 이제 고등맘이 되었습니다. 학교 지원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힘들었어요. 아이와 함께 상의하고 지원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고등학교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이제 그 우리 샤플 저희 샤론코치 TV에 멤버십이 있거든요. 샤플을 위해서 서울대 그 입시 분석 강의를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를 했거든요.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저 나중에 이제 공개할 건데 거기에서도 학교에 캐릭터가 다 있어. 자, 우리 학교는 수시형 학교다.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근데 우리가 외국에서 수학이 좀 약해. 수능을 좀 어려워. 정시로 가긴 좀 어려워. 그래서 수시 프로그램 많이 만들 거야. 이런 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외대부과 같은 경우는 자, 내신은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상위권 학생은 수시로 가고 그 아래 학생들은 정시로 가. 이래서 투트랙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강남의 일반고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수시 니네들 내신 경쟁에서 좋은 점수 못 받으니까 무조건 정시야. 닥치고 수능이야. 이런 학교들도 있다고. 그럼 내 아이가 어디에 맞느냐 되게 중요하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A 학교에 입결을 내 아이랑 연관시키면 안 돼. 거기서 내 아이가 잘해야지. 예,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는 거야. 요즘은 중학교도 다 전략적으로 가는데.
중학교도 전략적 고등학교에서 입시는 되게 중요해. 그 이부진 씨가 아들을 휘문고에 보냈잖아. 그래서 휘문고가 이번에 찬란한 성적을 만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후배들을 내가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한 부모들의 그 노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앞으로 입결에서는 내신이 정말 중요하고, 봐봐.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 수도권의 지역균형 전형, 또 지역적으로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지역의사제, 이 4가지가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하게 어떤 고등학교를 목표로 했을 때 그 고등학교를 내가 가서 30% 이상 상위권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아주 좋은 학교 와서 내가 꼴찌를 한다.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알겠죠? 예비초2 영어를 주 2회, 1회는 1시간. 2학년 되는데 영어는 한 번간 3시간에서 주 2번 간다. 사고력 가고. 교과는 집에서 3-2를 한다. 아이스하키, 미술 한자, 독서. 지금은 독서를 더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아이가 비문학만 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영어, 수학 숙제가 늘어서 독서 시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다니는 소마 프리미어를 그만두고 주 1회 CMS로 이게 뭐야? 이게 하다가 끊긴 거지. CMS를 옮겨서 시간 확보를 해도 될까요? 사고력에 힘을 빼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 얘 2학년이잖아. 아니야. 그냥 지금 상태 괜찮아요. 2학년 되는 거잖아. 영어 지금 3시간씩 2번 가. 화목 가고. 사고력을 주 2회 간다. 아직 2학년이잖아. 괜찮아요? 독서 더 안 해도 돼. 그리고 비문학을 안 봐서 문제집 보고 있잖아. 괜찮습니다. 나는 CMS 가는 거는 아니야. 그냥 하던 거 1년 더 해라. 스웨티님이 일반고에서 최상위는 안 될 것 같고 분위기를 타는 남자아이다. 예비 중1이다. 엄마는 점쟁이도 아닌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애가 중3 고등학교 3년 4년 후에 얘가 일반고의 최상위가 안 될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뭘 근거로? 응? 그리고 얘가 일반고의 최상위 안 되는데 자사고가 괜찮냐고? 자사고에서 성적 더 나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사고에서 중하위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일반고 최상위권이면 일반고 상위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치? 근데 서울인데 학군지가 아니라니까 수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또. 그치? 너무 섣부른데? 너무 섣불러요? 왜 이렇게 고민을 미리 해? 그냥 중학교 가서 내신 강의를 철저히 해서 선택을 좀 넓혀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너무 오래 3년 후에 일을 가다 지금 왜 고민해?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지금 중학교 1학년 되면 거기에 수행평가, 미리 읽어야 될 책들, 그 다음에 컴퓨터 스킬 같은 거, 자유학기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더 연구하세요. 그거를 고민해. 알겠죠? 너무 미리 고민하지 마. 뭐하러 미리 고민해. 그치? 고민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너무 빠르게 결정하지 마. 애가 어떻게 바뀌어. 학원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 고민이 되었나. 이제 초2인데 뭐. 초2인데. 지금 괜찮아요. 영어 2번 가고. 사고력은 이제,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케이지나 이런 데랑 좀 다르니까 그냥 수학학원이라고 보면 돼. 수학학원. 그러니까 수학 2번, 영어 2번 가는 거잖아. 그쵸? 아직은 괜찮아. 아직 학년 어린데 뭐. 그리고 뭐 책은 뭐 짬짬이 읽어도 되는 거고 또 그동안 독서력이 많으면 또 안 읽어도 괜찮고 뭐 그렇게 독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 너무 안 읽은 애들이 문제인 거지 이 정도 읽는 애들은 뭐 큰 문제 없어요. 고민하지 마. 무슨 고민을 해 그까짓 거 가지고.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 되죠, 뭐. 예. 이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막 그 팀 컨설팅도 하고 여러분이 도곡동 와서 막 그냥 축제처럼 컨설팅처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내가 너무 좀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인스타로 여러분 Q&A 하는 것도 참 시간 내기가 어려워. 네, 그래도 뭐 서울 가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슬슬 올 때가 된 거야. 코치님 팀 컨설팅 안 하냐고. 근데 제가 알잖아. 나 그거 한번 하면 며칠 병 나는 거. 네,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었죠. 책 작업도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효진쌤 우리 그 초등 월별 다이어리 하는 그 친구가 와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쫙 읽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고 갔거든요. 물론 원고는 다 넘겼어요. 출판사에. 그랬더니 막 그거로 강의 만들어 달라 뭐 해라 아주 막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뭐 또 해보면 뭐 괜찮겠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저도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동기 필요하고 여러분도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보다 먼저 산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미래 내가 살지 않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끌고 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학년부터는 좋은 그래도 학원 어차피 학원 다니니까 좋은 학원에서 강사들이 끌어주는 것도 되게 좋고 또 중학교부터는 좋은 선생님 특히 고등학교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상당히 중요해. 네, 그러면 애들이 또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좋은 선배들 만나고 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점점 줄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엄마는 그저 말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가는 방향만 잘 보고 어제 제가 사랑의 온도라고 2017년도에 나온 드라마 미니 시리즈를 때 아니게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 이제 그 정혜리 씨가 이제 엄마로 나와. 서현진 씨가 여자 주인공인데 근데 서현진 씨는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고 보통 서울대를 서운대라고 나오잖아 드라마에서는. 서울대 나왔다가 방송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직업을 그만둔 거야.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방송작가가 되는데 이제 그 막내 작가로 이제 유명한 작가 밑에서 막 훈련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쉽지는 않지. 근데 그것도 또 계약 작가라 그래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또 작가 계약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 여자를 되게 좋아해. 근데 이 여자는 셰프 요리사를 하는 친구, 그것도 연하 남자를 좋아해. 서로 사랑해요. 네. 근데 이제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결혼 전이긴 하지만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이제 탄탄하게 사업을 잡은 그 남자랑 결혼하길 바라지. 네. 그런데 자기 딸은 나이도 어리고 아직까지 이제 물론 뭐 유명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흔들리는 그런 젊은 친구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지. 그런데 이 얘기 하더라고. 내가 말해봤자 네가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고 서로 사이만 안 좋지 않겠냐. 그렇게 엄마가 받아들여. 네. 그리고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 그게 현실이야. 그게 이미 10년 전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 10년 전 드라마. 그럼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자식이 결혼한다 안 한다 누구랑 한다 안 한다 할 때 그 부모가 뭔 얘기를 하겠어. 옛날에 뭐 강부자 씨 그 TV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뭐 끈으로 묶고 나 죽느냐 그래서 자식을 누르겠어. 뭐 하겠어.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냥 이런 건 있어. 좋은 풀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고급진 거를 맛보게 해주는 거지. 사람도 고급진 거, 학교도 고급진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능력껏 이제 끌어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엄마가 해줄 수 없거든. 그래서 옛날에 뭐 헬리콥터맘, 뭐 리모컨맘 이런 엄마들 많잖아. 타이거맘도 마찬가지고, 뭐 타이거맘도 사실은 이제 애들 어릴 때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서 자기주도 인생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큰 방향, 큰 줄기만 해.
세세한 것까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또 애를 너무 잘 키우겠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이거 쉽지 않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틀고 서프라이즈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도 행복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코치님이 그래도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잖아. 솔루션을 주니까 또 그래서 또 재미있고 그래서 또 이런 방송은 또 여러분 인적사항을 다 빼고 저희 팀들이 또 쇼폼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드리죠. 또 그거로 도움받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또 몇 분이 하트 올려주시네요. 하트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도 여러분한테 선물을 좀 받아보고 싶네요. 명절이 되니까 이제 막 선물 같은 게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제주에서 흑돼지 오겹살을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매번 이렇게 구입을 하고 매번 선물도 보내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고기가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 오겹이 특히 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목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목살로 돼지갈비를 양념을 해놨어요. 돼지갈비로 양념을 해놓고 이제 간장 베이스지. 간장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 왜 갈비찜 양념 하듯이 하는데 생강가루를 좀 많이 넣었고 그리고 매실청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념을 그 배에 갈아 넣고 양파 갈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맛있었으면 좋겠네. 맛 없으면 뭐 못 먹는 거지 뭐. 여튼 살짝 만들어놨다. 스노우님, 코치님 짐 정리하면서 보는데 너무 위로되고 도움되었어요. 이사한 잘했죠? 그것도 마음 편하게 먹어. 거기 가서 그냥 현지에 가서 해야지. 내가 있잖아. 여기서 아무리 내가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부닥쳐 보면 아닌 거야. 세상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도 했다, 남편한테. 내가 좀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까지 내가 앞으로 어디 살지 모르냐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농업이 중심일 때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 자라서 끼케야 옆마을로 시집을 가서 그 지역에서 평생 살잖아. 그게 되게 많지 않아? 근데 진짜 지금 세상은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외국에서도 살다가 지방에 살다 난리를 치며 살잖아. 나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와 이게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옛날에는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면 다른 일을 완전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즘은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너무 재미있고 고마운 일이지. 행복한 일이지. 근데 나도 막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짐을 풀어야 되나? 싸야 되나? 이거 진짜 짜증나고 힘들어. 설레기도 하지만 힘든 게 더 많다는 거지. 근데 뭐 요즘은 뭐 생각보다 오래 산다니까 그냥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는다. 피아노 코치님의 조언 항상 힘이 납니다.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야. 뭐 그리고 있잖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그냥 내 역량의 85%만 해. 근데 뭐는 해야 되냐? 꾸준히 해야 돼. 100을 다하면 소진해버려. 충전할 수 있게 약간 남겨놔야지.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하면 돼. 그래서 괜찮아. 맞아요. 일단 겪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냥 똑같아. 내가 막 너무 막 절치부심해서 난 정말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안 돼. 여튼 나의 중심을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나를 중심을 잡아. 그리고 거기 가서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베스트 최고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느냐를 궁리하라고. 근데 잃을 것도 있어요. 이 아웃풋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다. 버리고 갖는 것도 있고 버리기만 할 수도 있어. 근데 운 좋게 내가 뭐 특별히 뭐 안 했는데 그걸 내가 가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그걸 믿으면 교만이야. 그래서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내가 100원을 냈어.
80원에서 85원을 내가 가지면 내가 너무 수지 맞는 장사야. 근데 내가 100원을 내고 어쩌다 내가 100원, 110원 받을 수 있지. 그거는 진짜 신께 감사드려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그게 내 능력이 아니야.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가 잡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자, 어떻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뭐 질문이 막 폭풍처럼 막 몰아치더니 지금은 또 잠시 내가 오늘 패드가 지금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안 됐는데 질문을 주신 분은 제가 답을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또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혹시 내가 안 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올려도 되고 살포시 듣고 있다가 코치님 말씀에 공간 백배합니다. 예. 인생이라는 게 너무 열심히 살면 살다 지치고 병 걸리고 심지어는 막 자살하고 아니면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또 마약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가늘고 길게 산다는 것도 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가는 게 비굴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만족하고 이 정도는 난 행복한 삶이야. 자존감이 높게 사는 거지.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게 잘 보내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뭐 주말에 한번 할지 아니면 뭐 설날 때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로도 제가 이제 라방을 해요. 인스타는 Q&A 중심으로 하고 유튜브는 또 힐링 라방 라이프 코칭 위주로 많이 하니까 또 그때 시간 내서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신학기 돌아오니까 새학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우리 그 유튜브 초등 월별 다이어리에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